2부 순서의 맨 마지막 발표를 우리 박재근 석좌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역시 결론은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인벤션 타입의 발명에 가까울 정도의 선점 정책으로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대로 대통령이 또는 국가 지도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뚫어보고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가 주도의 변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면서 한 번 더 박재근 교수님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요약을 하면 이노베이션의 일종의 그 땜질식 접근에 의한 따라가기식이 아니라 인벤션 타입의 선점형, 아유 게임 체인저가 가능한 새로운 발명에 가까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 주도의 아주 강력한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를 살리고 국가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길을 절대로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그 전략적 사고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리고 아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다만 그리스 신화에 깊이 정독을 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레오파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 나라의 선진국 정치, 또 민주주의가 고도로 심화돼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의 모든 정치는 결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 정치, 복수 정치,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러나 법으로 봐서 한 개인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물리력과 권력을 독점한 한 정부가 태어나면서 그 이전 정부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기획적인 반대파 몰락을 감행하기 위한 정치 보복이나 복수의 정치가 지속되는 한 그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 하는 이 점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아레오파고 법적 이야기를 끝으로 결국 복수를 모든 인간에게 또는 한 집단에게 행복과 축복을 가져오는 그 성화작용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곧 정치의 승리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빨리 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퇴임을 한 모든 대통령들이 현역 대통령과 함께 만찬도 나누고 그야말로 축제도 같이 하면서 국민 통합으로 모두 함께 참여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한재봉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 복수의 정치에 대한 이 정치권에서의 용어 자체가 매우 금기 시대에 있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이 용어를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몽미한 모습의 복수 정치의 매물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슬을 끊어야 된다. 그 위에서만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강조점을 주신 데 대해서는 사실 번쩍 정신이 들 정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전체 얘기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사회자로서 이 바람직한 뉴 리더십의 모습은 결국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대토론을 마무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라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집약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뉴 리더십의 모습은 지도자의 공적 도덕성을 갖춘 가운데 민주적 바탕 위에서 우선 장기적인 국가 미래 발전 비전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정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미봉적이고 단계적이고 조건반사적이고 아주 짧은 조그마한 마당 안에서 다홍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진년간의 논리로 대결하면서 서로 상대에게 복수의 정치를 나누고자 하는 이 공공연한 이 파행의 정치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장기 비전 발전 목표를 만들어 놨으면 그 목표 달성을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을 그냥 비빔밥처럼 넣어놓고 그때그때 카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국민을 진정한 참여자로 함께 이 지도자와 나아가는 모습, 바로 이 합의의 정치, 협의의 정치, 합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 또 이 말씀은 이미 발표한 김영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3.0 시대의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협의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국민 여론과 국민이 바라는 소망 체계와 겸손하게 상방통행을 하면서 국민을 바로 국가 발전에 참여시켜 나가는 그런 통로를 반드시 지도자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대국민 설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발표 중에서 대국민 설득력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우리 한재봉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아테나, 그 아테나가 결국은 복수의 여신들을 3번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설정을 해서 결국 복수심의 끈을 끊고 결국 화해와 축복의 여신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그 고상하고 상징적이고 영감에 찬 그 설득력, 그 수사학을 정치인들이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이 제언을 준 데 대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장시간 그리고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우리는 끝까지 오늘 제20대 대통령 뉴 리더십 대토론을 결국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발제 논문을 통해서 주신 모든 내용들은 3월 9일날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뉴 리더십으로 무장해서 대한민국을 가장 선진화된 3.0 시대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또 정치 보복이 없는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인벤션형 변혁적 이 신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